주띵커와 함께하는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나를 지키며 사는 법.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함부로 타인의 생각을 묻거나 질문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궁금한 호기심에 앞서 떠보는 건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에게 잊지 못할 상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좋은 사람을 포장하고 다가오는 것을 스치는 것이 현명하다. 항상 나를 지키며 사는 것에 경계를 두고 그대로 지키며 살면 된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을 남에게 바라지 않기.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할지라도 만약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비밀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 스스로 친구를 믿지 못하는데 어찌 당신도 하지 못하는 믿음을 친구에게 바랄 수 있겠는가? 사람 마음은 대부분 서로 같으니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상대에게도 바라지 말라. 김종원 작가, 긍정, 확언 필사.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40 이후에 알면 좋은 7가지 삶의 지혜. 1. 건강해야 더 행복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된다. 세상이 주장하는 물질적 만족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다면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 건강은 그 사람의 뿌리다. 뿌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화려한 줄기와 열매도 다 헛것이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40 이후 일상의 행복 중 절반 이상은 건강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2. 의견이 맞지 않다면 그냥 두라. 한 사람의 의견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서 완성한 굳건한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의견이 맞지 않다는 것은 서로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의견이 맞지 않다면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거나 보내는 게 좋다. 괜히 붙잡고 있는 나만 피곤하다. 서툰 기대를 버려라. 서로 다른 풍경을 보고 있는데 어찌 공감을 이룰 수 있겠는가? 3. 운동은 건강을 즐기는 행위다. 운동으로 심각하게 아팠던 몸이 낫거나 과거보다 더 건강해지지는 않는다. 직업으로 해야 하는 선수가 아닌 이상 나이 들어서 과도한 운동은 건강을 망칠 뿐이다. 건강한 현재의 몸을 즐기겠다는 생각으로 하루 1시간 정도 적당히 운동하는 것이 지혜롭다. 뭐든 무리를 하면 몸에 무리가 간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운동을 해야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할 수 있다. 4. 하루 30분 혼자만의 공간에 머물자. 나이가 들수록 함께 있어야 하는 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이다. 지금 당장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나중에 떠밀린 벼랑 끝에서 혼자 남게 될 것이다. 좋은 공간이나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하루 30분 어디든 혼자서 자신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자.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해도 좋고 커피 한 잔을 준비한 후 정적을 즐겨도 좋다. 5. 불쾌하게 만드는 말과 일을 무시하라. 기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결국 그날의 기분이 모여 인생을 결정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이다. 말을 듣기만 해도 불쾌한 기분이 들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피하는 게
자신을 위해서 좋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나의 기분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6. 정중한 태도를 지닌 사람과 어울려라.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품과 정중한 태도의 가치를 알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들은 빠르게 혹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나온 세월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스스로도 기쁨이 있어야 하고 정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결국 같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이게 되는 거니까. 7. 더 나은 방법 찾기 일기를 쓰세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해내려면 바로 이것. 더 나은 방법 찾기 일기를 쓰는 게 좋다. 40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방황은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찾는 순간이어야 한다. 매일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기를 쓰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서 쓰자. 일기를 쓰며 하루하루 나아지는 자신의 생각과 가능성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40 이후에는 더욱 만나는 사람과 사용하는 언어, 주변을 대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쌓여서 나머지 삶을 이끌며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다. 꼭 잊지 말자. 당신의 언어와 당신의 태도가 당신이 곧 만날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 2023년 3월 김종원 작가.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악플과 나쁜 소문에 대처하는 법.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이 누구나 살다 보면 온갖 악플과 나쁜 소문에 마음 다쳐서 항의를 하거나 반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였어. 잘 모르는 나를 공격하려고 그가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정성스러운 악플과 나쁜 소문을 그냥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면 그에게 자신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다는 최악의 사실을 안겨줄 수 있잖아. 그냥 모른 척 지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굳이 복수를 하려고 작정할 필요도 없지. 잃어버린 그의 시간이 그에게 가장 커다란 고통이니까.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소리치며 분노하지 않고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6가지 부모의 말. 아이가 짜증내는 소리는 정말 참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아이가 짜증내는 소리는 싫지만 마음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부모라고 솟아오른 분노까지 억제할 수는 없어요. 대신 상황을 해결하려면 분노와 해결책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가르쳐야 제대로 할 수 있니? 너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느린 거야? 이런 식으로 남들과 비교하고 느리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건 매우 좋지 않아요. 분노에서 나온 표현을 낙인으로 찍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제는 이 부분이 이 정도였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이만큼이나 나아졌네. 현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분노하지 않고 낙인도 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노의 메시지를 버리고 아이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상에서 흔히 나오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긍정적인 메시지로 바꿔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6가지 부모의 말을 대표하는 이 표현을 자주 낭독하고 필사하시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럼 아이와의 대화에서 필요할 때 어려움 없이 쉽게 안에서 꺼낼 수 있으니까요. 넌 대체 왜 그 모양이니? 완전 게으름뱅이구나. 우리 앞으로 약속이 있을 때는 5분만 서두를까? 그럼 우리의 하루가 더 행복해질 것 같아. 엄마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지. 그건 조금 위험하니까 이게 어떨까? 그렇게 편식을 하면 나쁜 어린이라고 했지? 골고루 잘 먹는 건 참 건강한 행동이지. 제발 장난감 다 가지고 놀았으면 정리하라고. 놀이 후에는 정리해야 한다는 걸 깜빡 잊었구나. 이 녀석, 엄마가 어제 경고했지. 벗은 옷은 아무 데나 던지지 말라고. 앞으로는 집이 깨끗해질 수 있게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했어, 안 했어? 알람이 끝나기 전에 일어날 수 있겠니? 아이가 말썽을 부릴 때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담긴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전할 수 있다면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아이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안다고 당장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제시한 문장을 낭독하고 필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이를 존중하면서 기쁨과 배려의 가치를 동시에 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부모의 긍정 메시지가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부모교육, 자녀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인문학, 대화법, 언어치료, 독서, 글쓰기, 내면, 초등, 초등맘, 육아, 육아소통, 부모의 말. 엄마와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성장의 기본은 나는 모른다는 자세이다. 고개를 들어 당신이 본 것들을 고개를 숙여 치열하게 사색할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만의 지식을 갖게 된다. 지성의 고개를 자주 숙이면 인생이 바뀐다.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성장의 기본은 나는 모른다는 자세이다. 고개를 들어 당신이 본 것들을 고개를 숙여 치열하게 사색할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만의 지식을 갖게 된다. 지성의 고개를 자주 숙이면 인생이 바뀐다.